예, 깃발형과 그리고 페넌트형, 그리고 이제 쐐기형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쐐기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점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페넌트형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밀집되는 삼각형 형상이 되겠죠. 그 밀집되는 구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쐐기형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깃발형과 삼각형의 혼합형이다. 뭐 깃발 모양의 거기에 또 뭐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항선과 지지선이 좁혀져서 한 곳으로 모이는 페넌트형과 뭐 같죠. 페넌트형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의 방향이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쐐기형은 잘 그거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시기보다는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상승 쐐기형이면은 상승 추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쐐기형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의 모양 나오는 부분을 상승 쐐기형이라고 그러고요.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쐐기형을 하락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 부분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표출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추세 부분은 다시 상승으로.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뒷부분에 이제 예제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같은 방향, 저항선과 지지선의 방향이 같은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상승 기준에서는 둘 다 하락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좀 그림이 어려운 거예요. 예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락 기준으로 둘 다 형성이 되는 기준이고, 그리고 하락 국면에서는 둘 다 상승 쪽으로 형성이 돼서 그 다음 주가 흐름이 연출되는.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페넌트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페넌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저항 부분이 반등이 올려지고 내려오는 그 차익 물량 부분도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이 그 쐐기형 같은 경우는 양쪽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어찌됐건 간에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상승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기본 그 전제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당연하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쐐기형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쐐기형이면 상승 아니냐? 아닙니다. 이름만 이렇게 돼 있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주추세는 재차 하락이다. 아시겠죠? 상승 쐐기형의 경우는. 그리고 급락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가 편입, 투매 지속 등으로 표출이 된다. 투매가 지속이 되는 흐름, 그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일부 형성되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방향성은 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지선의 기울기가 저항선의 기울기보다 급하게 상승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쪽이 저항선이, 이 위쪽이, 그리고 지지선은 요 밑에 쪽이죠. 밑에 쪽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선다는 거예요. 하락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려우신가요? 이 부분 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실전 차트도 그닥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쐐기형 같은 경우, 페넌트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복습을 통해서 어차피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복습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해도만 좀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패턴 완성 이후에는 추세의 하락이 다시 연출이 됩니다. 거래량 부분도 다시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하락 쐐기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추세에서, 반대 해석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과정이고 앞서 보여드린 내용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락 쐐기형은 뭐 추세가 밑으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쐐기형만 나온 거고 그다음 반등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쐐기형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방향은 기존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고요. 당연하겠죠. 거래량 부분은 주추세로 회귀 시 거래량이 증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깃발형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멈춰 있다가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다가 윗부분으로 다시 올라갈 때 터지고 또 밑으로 내려올 때도 같은 추세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속형 패턴 부분이 되는데 하락 지속형으로 그림을 갖고 나왔어요. 하락 지속형으로. 결국은 하락한다인데 가격 반발력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가격 반발력이. 하락 추세에서 가격 반발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은 저항 부분도 높게 올려지고 지지 부분도 죄송합니다. 지지 부분도 그리고 저항 부분도 같은 방향 윗방향으로 가잖아요. 페넌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차익 실현 때문에 고점도 낮아지는데 저점도 높아지는 이게 페넌트형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시면 녹화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페넌트형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쐐기형의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위면 위쪽 그죠? 그리고 상승 국면에서 나올 때는 아래쪽이니까 이제 하락 국면에서는 둘 다 하락 쪽으로 이렇게 놓고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윗부분에서 그 물량을 차익 실현 혹은 투매를 하는 쪽도 일단 가격 반발력을 보고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던진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은 밀려 내려올 때 하락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밀려 내려오겠죠? 근데 반발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래량의 기준이에요. 거래량이 죽은 이후에 그럼 실질적인 추세 전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후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그 반등 탄력은 대략 2주 정도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렵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상승 세기형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 세기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실시간 첨삭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그게 또 중요하죠. 신뢰도가 좀 낮다 할지라도 추세 부분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변곡 라인에서 이거는 뭐 하락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상승 기준으로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고 갭으로 상승 탄력이 한번 또 표출되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뭐 그런 종목은 또 접근을 해서 수익을 크게 창출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만큼 첨삭주도 꼭 참여하시고요. 자, 실전 차트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기형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정형화돼서 찾기가 어려워요. 다만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락 추세에서 방향이 같죠. 네? 방향이 같은 쪽으로 돌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페넌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고점이 여기가 높아지고 오히려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항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보시면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2주 이상이 돼 있어서 완전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추세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릴 때는 방향성 부분 지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하락 추세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쐐기형이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림산업,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번 놓고 볼까요? 현대건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에 쐐기형 같은 경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히려 쐐기형보다는 앞부분의 복습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깃발형이라든가 쐐기형에 왜 깃발형이냐? 비슷비슷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글쎄요, 쐐기형이라고 놓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그 패턴 깃발형이든 페넌트형이든 쐐기형이든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기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승, 급등락, 상승 또는 하락 이후에 주추세에 반하는 눌림, 조정이 됐던 반등이 됐던 주추세에 반하는 눌림이 나오고 그 구간이 끝나는 무렵에 거래량이 다시 수반된다. 급등락 이후에 거래량이 줄고 다시 주추세로 돌아갈 때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깃발형이든 페넌트형이든 쐐기형이든 같은 맥락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체 추세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